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병원 등 의료기관이 없어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인데요. 진도에서는 해군이 대형 함정을 투입해서 섬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진도 해상에 4,500톤급 함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첫 훈련함, 한산도함입니다. 병원과 의료 인력이 없어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섬 주민을 위해 투입된 겁니다. 주변 수심이 낮아 함정 접근이 어려운 선착장까지는 고속 단정과 상륙정이 투입됐습니다. 섬 주민들은 해군에서 제공한 상륙 주정과 고속 단정을 타고 이동해 함정에서 백신을 맞습니다. 주민들을 반갑게 맞은 군의관. 체온 체크와 문진표 작성을 한 뒤 주민들에게 백신을 차례로 접종합니다. 주사 바늘의 아픔도 잠시. 백신을 맞은 주민들은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맞은 게 기분이 좋지. 의심 먹도록 처음 일이라 이것이요.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해군에서 나와서 이렇게 도와준 것이.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육지까지 이동할 수고를 덜게 됐다며 더욱 반기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하면 보통 1시간이 하루가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 함에서 이게 접종을 하고 하니까 저희 가사도 주민이 편하게 이게 백신을 좀 맞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해군 함정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정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해군은 이달 30일까지 한산도함을 투입해 전남 요소와 진도 등 섬 지역 주민 630여 명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4명, 전남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본 목사와 교인 등 3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밤사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1명이 더 나와 어제 하루 모두 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서울 직장 동료와 접촉한 1명이 확진됐고 밤사이 순천의 학원 강사와 광양의 율촌산단 회사원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어제 하루 모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거 공사를 진행하려면 관할 자치구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마찬가지로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현장은 또 있었습니다. 공사 기한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밑동 파기 기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올해 4월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된 광주의 재건축 부지입니다. 철거 중인 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보니 아래층을 가림막으로 가려놨습니다. 해체 계획서엔 위에서 아래로 철거를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반대로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4층과 5층을 그대로 두고 아래층을 먼저 허무는 방식으로 철거한 겁니다. 지난 5월 말 감리업체는 관할구청에 아파트 한 개 동이 해체 계획서를 위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쉽게 가면 밑에 층부터 일부가 철거가 돼 있다. 그런 보고가 들어왔었죠. 하지만 구청이 확인한 결과 다른 아파트 한 개 동도 아래층부터 철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할구청은 위반 사항을 누락해 보고한 감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시공사 3곳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건물의 저층부터 철거하는 이른바 밑동 파기 방법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건물 철거가 진행된 현장 모습입니다. 6층 높이 온천 건물을 중장비가 아래층부터 부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밑이 파인 건물은 중심을 잃고 기울었습니다. 이곳에서 철거 현장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도 유일한 안전장치라곤 천막 하나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학동 4구역 붕괴 사고가 자신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항의를 구청에다 많이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철거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고 무섭기만 하고 그러죠.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희생된 9명의 장례 절차가 최연소 희생자인
고등학생의 발인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유족과 주목객들은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외동아들. 영정사진을 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오열합니다. 교복 차림의 친구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운구행렬은 고인이 뛰놀던 교정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죽음이 헛되지 않고. 고교생 희생자인 김군의 발인식은 이번 참사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엄수됐습니다. 희생자 9명에 대한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이곳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이번 사고와 같은 인재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아까운 시민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너무 슬퍼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갔는데 진즉 서둘렀으면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광주 동구청은 유족들이 원할 때까지 합동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 동구청이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전에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구청은 지난달 14일 해체 신청서를 받은 뒤 사고가 난 지난 9일까지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현행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철거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인력에 여유가 없다면 별도의 기관에 대행 점검을 맡길 수도 있지만 동구청은 서면 공문만 보내고 현장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조사에 나선 정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무너진 건물의 붕괴 전후 과정의 참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과 문의는 이메일과 사저위 사무국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공사의 인허가와 계약 과정, 그리고 철거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분야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된 비는 이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비는 계속해서 내리다가 밤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고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 남해안 지역은 최대 6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대부분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광주가 24도, 나주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22도, 곡성과 구례 2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가 별로 없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3도, 진도와 무안 24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 4m로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모레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이 돼서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어제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공판 기일을 열고 전 씨가 지난달에 이어 어제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전 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전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판명난 만큼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전 씨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광주 지역 일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체육시설의 유해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에 있는 학교 30곳과 우레탄 체육시설에 있는 11곳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안전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유해성 기준을 초과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올해 첫 추경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비 등 16건, 20억 원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반면 119 생활안전 순찰대 운영비 등 30건 19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